천재들이랑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져요. 상위 0.1%인 사람이랑 우리가 자꾸 싸우려고 하니까 나는 너무 평범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도 찾아냈어요.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고민 전문점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도착한 고민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은 쓰신 책에서도 그렇고 정문정답 콘텐츠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아주 평범하다는 걸 강조하시더군요. 사실 제 눈에는 작가님이 특별해 보이는데 말이죠. 저처럼 진짜로 평범한 사람은 어디 가서 평범하다고도 말 못해요. 요즘 퍼스널 브랜딩, 부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처럼 정말 무난하고 정말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개성이 생기나요? 이 질문에 정말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제가 평범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물론 근데 제가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정말 평범하다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20대까지 정말 저를 괴롭혔던 게 뭐였냐면 평범하다는 거였어요. 이걸 질문하신 분이 제가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만약 20대라면 이 질문을 하시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10대, 20대에 가질 수 있는 어떤 개성이라고 하면 예컨대 친구들 사이에서 저 친구는 정말 예쁜 친구야, 저 친구는 정말 잘생긴 친구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개성을 가지는 것이고, 또는 저 친구는 정말 공부를 잘해,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아, 저 친구는 정말 스포츠를 굉장히 잘해 라고 하는 자기가 타고난 것들을 조금 더 응용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독보적인 개성으로 밀고 가는 경우, 또는 세 번째는 부모님이 어떤 직업적으로 조금 특별한 직업을 갖고 계셔서 또 내가 좀 악보를 많이 볼 수 있었어? 어릴 때부터 내가 외국을 많이 다닐 수 있었어? 라고 하는 어떤 부모님의 영향권 속에서 나의 개성이 발현된 것일 수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우리가 20대 때 이 개성 때문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데 20대 전까지의 개성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대부분. 근데 만약 20대시라면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30대 이후라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쌓아서 만약 개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개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어요. 혹시 정말 좋아하는 것, 그것이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좋아하는 것을 10년 이상 해보셨어요?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집중을 해서 훈련을 해서 그것이 이제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쌓으면 1만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으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이상이 쌓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20살을 넘겨서 우리가 1만 시간 동안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한 것이 있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개성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1만 시간은 해야 어떤 전문가가 된다는 것인데, 정말 집중해서 하루에 3시간 이상 내가 몰입해서 내가 이걸 정말 잘하고 싶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고 싶어 라고 했던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 그때는 너무나 평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90년대 때는 지나가는 한국 사람 아무나 붙잡고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영화 감상, 음악 감상, 독서, 이 3개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나 대중적인 거였죠, 제가 하는 취미 자체가.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사람들한테 저 책 읽는 게 취미예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너는 취미도 평범하냐?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나는 진짜로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왜 사람들이 내가 다른 특기가 없어서, 다른 취미가 없어서, 다른 개성이 없어서 마지못해 책을 읽는 것처럼 말한다고 생각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제 1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 것들을 10년 이상 반복했잖아요. 제가 책 읽는 게 취미예요 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특별하시다, 특이하시다, 어떻게 책을 읽으세요? 저는 정말 책 읽는 게 너무 재미없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남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오랫동안 몰입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나의 가치관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1만 시간 이상이 쌓였느냐? 10년 이상을 내가 해봤느냐?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컨대 저는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해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라고 한다면 좀 평범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한번 실전을 해보세요. 그걸 정말 몰입해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뭔가 집중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또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0년 뒤에는
어떻게 그렇게 유튜브에 대해서 그렇게 개성 있는 어떤 본인만의 가치관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 본인만의 개성이 있으세요라고 말을 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것이 평범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분야에 상위 1%, 상위 0.1%가 되어야지만 특별한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위대하다, 대단한 성취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위 1%, 상위 0.1%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천재. 근데 그런 천재들이랑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져요. 천재들이랑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상위 0.1%인 사람이랑 우리가 자꾸 싸우려고 하니까 나는 너무 평범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도 찾아냈어요. 제가 예전에 정문정답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갈 때마다 상은 받는데 항상 제가 대상은 못 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생각을 했죠. 내가 글만 잘 쓰는 걸로 승부를 하려면 항상 나는 평범한 사람일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내가 이 평범성을 어떻게 나만의 개성으로 조금 더 개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뭐였냐면 글을 잘 쓰면서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붙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컨대 제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을 쓸 때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만큼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많지. 나만큼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잘한 사람도 많지. 근데 나 정도로 글을 쓰면서 나 정도로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은 많지 않아. 나 정도로 직장 생활을 10년 이상 했으면서 나 정도로 글 쓴 사람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상위 0.1%의 세계로만 가려면 너무 좁아요. 거기는 천재들이랑 싸워야 돼요. 내가 정말 1등이 되겠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드므로 저 사람 이것도 잘하는데 저것도 잘하네?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 안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분이 작가님 제 눈에는 특별해 보이시는데요? 라고 하지만 제가 글의 세계에만 있으면 저는 평범할 수 있어요. 강사들의 세계에만 가 있으면 저는 평범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작가이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는 많지 않다는 거죠. 틈새 시장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편견이 많아요. 나는 편견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사람들의 직업, 외모, 성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실은 이런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성격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 편견에서 자유롭기가 힘듭니다. 그 편견을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예컨대 제가 굉장히 차분할 거라고 생각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취미를 일부러 조금 더 익사이팅한 취미를 한번 가져보는 거죠. 주토피아 보셨어요, 여러분? 주토피아에 보면 이제 공무원으로서 정말 일을 느릿느릿하게 하고 말을 정말 느릿느릿하게 하는 나무늘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늘보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스포츠카를 타고 과속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선하다고 여기는 거죠. 나무늘보가 과속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개성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어떤 캐릭터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보면 상반되는 특성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힙합하는 사람들이 제 취미는 명상이에요 라고 하면 약간 재밌어요. 힙합하는데 명상을 한다고? 근데 반대로 어떤 종교인이 나와서 제 취미는 명상입니다 라고 하면 특별하지가 않잖아요. 전혀 상반되는 것 같은 것들을 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더더욱 개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개성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된다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저걸 해? 의외네? 라고 생각되는 취미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다 쉽게 우리가 나의 어떤 개성을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계기인 것이죠. 생각보다 쉽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어떤 개성을 갖고 싶다고 고민을 하신다면요.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기록을 해보세요. 내가 예컨대 어떤 것을 잘하고 싶어 해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해서 잘하고 싶어져서 기록하기 시작하면 정말 잘하게 됩니다. 넷플릭스에서 미드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라고 한다면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리뷰를 한번 써보는 거죠. 자기의 채널을 하나 파서. 그러면 그 리뷰를 파서 기록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미드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네. 그리고 그 미드를 볼 때 그걸 정리해서 자기만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선순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걸 미드를 보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져요. 그런 식으로 한번 내가 기록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생각보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하지 않으세요. 좋아해서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하면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한편 좋은 건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만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난관에 부딪혀요. 왜 난관에 부딪히냐면요. 내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이게 너무 구려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좌절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때는요. 나도 안 할 뿐이지 해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머릿속에서는요. 되게 잘 돼요. 근데 그걸 직접 해보면 자기의 남루함, 자기의 비루함, 자기의 지금 수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거 알게 되는 게 진짜 좋은 시작이에요. 왠지 아세요? 내가 진짜 잘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 목표와 나의 어떤 실제 이 괴리를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작이에요. 해보지 않으면 내 안목과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것의 괴리조차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들이 한 결과물을 보고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언제나 말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 실제로 시켜보면 못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시지 말고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안목과 나의 실제가 괴리되는 것을 자꾸만 좁혀 나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혹시나 내가 개성이 없어 라고 고민된다면 생각해 보실 것들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20대까지는 이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신다. 그리고 20대 중반부터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한다. 두 번째는 내가 정말 몰입해서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꾸준히 해봤는가?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만들어 보신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0.1%가 될 거야 라고 천재랑 싸우시지 말고 내가 최우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수라고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개발을 해보셔서 두 개를 한번 융합해 보신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의 고정관념, 편견을 이용해서 어떤 의외의 것들을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제 기록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 내가 지금 요 정도 수준이네. 내가 생각하기에 요 정도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은 요 정도네. 하지만 계속해서 쌓아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인만의 것들을 만드시기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거. 제가 생각했던 것들에 비추어서 말씀을 해드려봤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 너무 나는 특별한 사람이어야 돼. 나는 너무 개성이 있어야 돼. 여기에만 또 너무 몰입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너무 여기에만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고민 전문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